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창호 박사, 이두화 변호사, 김호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카리전 침입을 했고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는 의도된 계획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o, what's the official stance of Russia? Do you have any comments you want to add? Or what were you able to discuss with the South Korean side today? Any comments you want to add before you leave?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이 뭔지 어제 조금 헷갈렸었죠. 청와대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사과를 했다는 얘기인데 곧 이어서 국방부에서는 침범을 부인했다라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사실은 잘못 인지해서 발표를 한 거죠. 예. 저거는 물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제 무관, 우리로 얘기하면 대령급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러시아 무관이 했던 얘기라고 해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공식적인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섣부르게 발표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또는 해명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발표가 맞습니다. 예.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항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발표를 조금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윤도한 소속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저는 예.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 이제 너무 섣부르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 확인되지 않은 정보. 물론 뭐 무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발표한 것은 좀 너무 섣부른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저는 이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360발 정도의 경고 사격을 했잖아요. 경고 사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게 찍히게 돼 있어요. 비디오도 찍히고 언제 어디서 좌표도 찍히고 우리 예. 항공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경고 사격을 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게 돼 있는데 예.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오리발 내밀듯이 저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 참으로 잘못됐고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이 예. 듭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왜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 부관이 청와대로 간 게 아니고 국방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국방부가 당연히 청와대에서 그거를 보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저런 걸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공군이든 국방부에서 먼저 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청와대 입장 표명이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먼저 나온 거는 조금 의아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기동을 하는 것. 예. 더군다나 무관도 러시아 무관은 뭐 기계 오작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조기 경보기가 엄청 첨단의 비행기인데 예. 거기에서 기기 작동에 오류로다가 독도 영공을 침공한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저 핑계도 안 되고 원인 분석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저렇게 해서 기동훈련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또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또 발사체를 또 쌓아 올렸다는 것.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예. 한반도를 둘러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석하면 안 될 텐데, 번지면 안 될 텐데 걱정도 됩니다. 저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뭉뚱그려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늘 한글로 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윤도한 수석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로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우리나라 국민소통수석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윤도한 수석이 저 얘기를 뭐하러 만들어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그렇지만 윤도한 수석이 입장이 혼선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 국방부에서 이제 그 러시아 차석 무관이 예. 저런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에서는 의도된 침범이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청와대에 보고는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 부분을 섣불리 발표할 일은 아니었어요. 발표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국방부에 맡겨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NSC를 열었으면 네. 이런 일은 없었겠죠. NSC를 열었으면 이 부분에서 그럼 청와대가 입장을 어떻게 밝힐 건가, 누가 입장을 밝힐 건가 이런 부분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으면 이게 뭐 누가 거짓말을 했냐. 지금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네. 입장이. 그럼 러시아하고 더 첨예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 논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벌어지니까 사실 외교적인 입장도 더 난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NSC를 안 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NSC는 내규가 있어요. 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NSC를 개최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오늘이 정규 NSC 개최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오늘은 주재하는 날인데 근데 긴급 NSC를 개최하는 내규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됐길래 그 외국 그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이 들어왔는데 NSC를 안 열었는지 이게 왜 내규에 포함 안 됐는지 아니면 내규에 포함됐는데 안 열었던 건지 이런 네. 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청와대 입장을 이제 청와대가 사실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처럼 안보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고 논평을 했는데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입장이 그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우리 전투기가 오히려 러시아 조종사 항로를 방해해서 그러니까요. 자기네 어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지는 데까지 왔다는데 그거는 22km까지가 영공인데 네네. 상당히 들어온 거거든요. 깊숙이 그러면 들어온 우리가 거죠. 예. 예, 위치 정보하고 예. 그다음에 사진하고 그 정보를 주면서 러시아가 정말 저렇게 나온다면은 국제적으로 망신이라도 줘야죠. 그렇죠. 너네들이 그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어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네. 뻔뻔하게 일본도 아닌데 러시아가 네. 예, 이런 거는 정말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대면서 항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로서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발표하지 않았고요. 지금 예. NSC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아마 그 NSC 안에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앞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윤 수석이 사전 예고도 없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방부와도 조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 마치 윤 수석의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 모양새가 비춰졌고 이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 청와대 내부, 여권 내부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참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외교 이런 또 특히 중요한 국방 문제에 예. 대해서 아마추어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깝고 제일 중요한 건 무관은 대령급인데 군사보고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개 대령의 얘기를 이렇게 오판을 해서 예. 이렇게 국가 입장이냐 했다는 게 조금 너무 미숙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부산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횟집을 들렀는데 이 이름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었습니다. 거북선 얘기.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시도지사들하고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아마 식사를 하시는 거북선 횟집에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 거북선 횟집 간 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횟집 가는데 이름까지 따져가면서 가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 일본은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 거북선 횟집 갔다고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오고 이러면 정말 일본은 더 나쁜 나라라는 생각이 일본이 들고요. 시비를 거는 건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네. 이제 아마 지난번에 전라도에 가셔서 네. 대통령이 발언한 가운데 12척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또 이제 일부 여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해서 오늘 횟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고 이게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어서 거북선 횟집을 간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기성 수석이 그렇게 SNS 통해서 전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부가 뭐 감정적으로 마치 일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런 의도로 아마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수장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건지 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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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각성하라! 국내 상품 제품들 좀 떠주십시오. 일본 제품 불리한다! 유니클로 불리한다! 사자고 배사하라! 일본 제품의 수장식입니다. 이번이 좀 다른 양상은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같이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보수나 진보나 할 거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층도 지난주 30%에서 37%로다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예. 사람들이 늘어났고 진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 63%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뭐 음식 또는 여행 또 뭐 자동차, 맥주 뭐 그런 것들인데 맥주 판매량이 현저하게 일본산이 떨어져 가지고 뭐 R로 시작하는 맥주 같은 경우는 약 300에서 50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일제 제품을 안 사는데 국산 맥주의 증가율은 굉장히 낮아요. 2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제 제품을 안 쓰면서 우리 국산을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마시거나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여하튼 뭐 어제 뭐 인천에서는 뭐 일본 자동차를 자기 거를 뭐 부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오래 가면 일본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자세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다가 이제는 조금 조직적으로 또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성일 수도 있어요. 저희 뭐 국제 보상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의병 활동을 했던 것도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구한말을 봤을 때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기를 봤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지도부는 그러니까 정권 자체는 무능한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병인 양료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신미 양료 이런 거는 그 전투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놀란 게 그 지도부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남는 사람도 별로 없이 사실 그냥 돌을 던지면서 총에 대항해서도 싸웠다는 걸로 그 미국 사람들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시기도 그래요. 지도부나 왕족이 그 대일 투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민초들이 계속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이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들은 그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그 기나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의 정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선 이를 부추기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추기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활동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정부가 그런 활동을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일본하고 외교 협상을 할 때도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와 국민들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내지는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너 옛날에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나면 일본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네가 부추겼으니까 당신네가 어떻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지금은 자민당 정부지만 사실은 일본이 그 자민당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정당 있잖아요. 다른 정당의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자민당 국회의원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에도 이 지금 하는 일본의 한국 규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는 국민들의 지렛대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냉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일본 여론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지 우리 정부가 너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활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북선 횟집 가시는 것도 좋지만 거북선 횟집을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정보도 조금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바코드에 이게 반드시 일본산 제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저 표어에 나온 그대로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근데 저 이제 49와 45로 시작되는 바코드 숫자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고 이제
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퍼졌는데요. 사실은 저게 일본 국가 코드인 건 맞는데 반드시 저 49와 45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일본에서 원산지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쓰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섬유유연제들이 있어요. 수입산인데 그 제품들의 49, 45가 달리니까 일본산이 아니냐고 해서 해당 그 판매처에서는 이제 원산지를 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원산지 표기란이 따로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불매운동은 정말 이제 온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제3의 우리나라 그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해외 예.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